자, 오늘 어떤 얘기 하실 건가요? 예, 오늘은 155마일 휴전선 지역을 이루고 있는 DMZ, 즉 비무장지대와 DMZ 안에 있는 GP, 즉 감시초소와 관련해서 지금 이게 계속 이렇게 있는 게 바람직한 건가? DMZ와 GP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DMZ와 GP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제가 수년 전에 휴전선 155마일을 종단을 했었거든요. 횡단이죠. 참 종단이 아니고 횡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로 이제 작전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좀 횡단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고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결국은 이게 남북 관계의 미래라든지 한반도 미래의 모습이 바로 DMZ와 GP의 미래와 연계되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 관계가 심화돼 가지고 남북이 이제 대치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언젠가는 이게 남북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고 또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면은 결국은 DMZ의 활용 문제가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남측이 계속 북측에 DMZ를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활용 방안을 찾아보자고 계속 제의를 했지만은 북한은 거기서 무응답을 일관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결국은 북한도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남북 관계가 지금 북한이 지금 혈연 관계, 민족 관계가 아니다. 남쪽과 별개의 국가 관계라는 식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휴전선에다가 10m가 넘는 콘크리트 벽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통일정부는 DMZ에 대해서 휴전선 일대의 문제에 대해서 그랜드하게 큰 그림으로 활용 방안을 찾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155마일 휴전선 지역, 즉 DMZ 일대는 결국은 남북한의 생태축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DMZ는 회의에서 부르길 때는 회의학자들은 이게 한반도의 허파 내지는 녹색 갈라파고스라고 부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알지 않습니까? 이게 생태계가 차단돼가지고 고유한 생태계를 이룬지요. 마찬가지로 한반도에서도 DMZ 일대는 이게 굉장히 고립된 상황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함께 고유한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가치도 굉장히 높고 보존 가치가 높습니다. 또 활용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6.25 전쟁 이후에 정전협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예. 그렇죠. 이 정전협정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얼마든지 DMZ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만들어졌는데 이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전협정 제9조를 보면은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 인원과 군사정전위가 허락하는 인원 외에는 군인이나 민간인들이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의 허가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민간인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남북 간의 상황이 좋아지고 평화적인 무드가 조성됐을 때는 남북의 또 군사적인 보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민간인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관광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대신 이제 정전협정 제10항을 보면 그 숫자가 100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군사정전이 허가만 받으면 얼마든지 DMZ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사실 DMZ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 따지고 영어로 DMZ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면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무장한 군인들은 DMZ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남북 모두 편법을 사용하는데요. 남측의 경우에는 민정경찰이라는 이 패치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MP, 헌병, 완장을 차고 있는 장병들이 있거든요. 그 장병들은 뭐냐면은 전투병력 군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민사 행정경찰이라는 경찰이라는 이름으로, 즉 그래서 약자로 민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DMZ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민경대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민경이라는 완장을 차고 DMZ를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건 모두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무장한 군인들이 DMZ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DMZ 비무장지대 관광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엄밀히 말하면 DMZ 내부 관광이 아니라 DMZ 밖의 관광이죠. 말하자면 뭐 양양군이라든지 고성군이라든지 이쪽에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상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관광 대상이 DMZ
밖에 지역이고 또 민통선 이북 지역이고 그 사이에 있는 역사적 현장이라든지 안보 현장이라든지 이런 생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 이 DMZ 관광이 시작된 거는 DMZ 바깥을 경험하는 시초는 1965년도에 서울 아시아 태평양 관광 총회가 열렸을 때 참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판문점 견학을 허용한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 상대로 그 DMZ 견학이라는 이름을 했고, 그것도 역시 DMZ 안을 보는 건 아니지만은 주로 판문점 견학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국내 내국인도 판문점 견학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DMZ 안을 관광하는 겁니다. 핵심은 DMZ 안이고 또 DMZ 안팎 그리고 민통선 이북 지역을 통틀어서 여러 가지 코스로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관광 코스를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볼거리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 화천에 오작교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생태 보고고요. 인제 대암산의 용립이라고 있습니다. 해발 1280m 고지에 있는 데인데 거기는 날씨가 워낙 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5분마다 기상이 변한단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제가 갔을 때도 거기 용립에 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가다 보면 갑자기 안개가 끼고 갑자기 맑아졌다가 아무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새로운 경험을 하는 아주 재밌는 코스가 있었고요. 또 향도봉 같은 경우는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생태 통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곳은 제가 이제 가봤던 곳 중에 그것도 이제 DMZ 안에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금강산까지 가는 금강교라고 있습니다. 그게 1926년도에 일제가 건설한 전기 철도인데 이를테면 전철입니다. 그 당시에요. 철원 일대 남대천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남대천을 건너는 철교가 바로 금강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차 싸기 7원 56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물가로 보면은 쌀 한 가막 가격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걸 이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철원 지역에는 궁예 성터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남북이 한때는 공동으로 그거를 연구하자고 해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남북 대화가 끊기는 바람에 하지 못하게 됐는데 모형들을 보면 엄청나게 거대하게 건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역사적 가치라든지 문화적 가치로도 충분히 연구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무장지대를 보존하거나 관광하겠다는 계획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부처 환경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처별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정부는 일단 이 DMZ 지역 일대를 환경 생태축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민간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DMZ 지역에 있는 GP나 벙커 등 군사 시설은 그대로 두고 인위적인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옛날부터 있었던 샛길이라든지 계곡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군사적인 작전로라든지 순찰도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 상품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남북을 종단으로 이게 연결하는 경우에는 고가도로나 철로로만 이게 연결을 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북한이 뚫어놓은 땅굴을 이용해서 통행을 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이긴 하지만 GP 같은 거 폭파한 적도 저희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예, 지금 뭐 남북이 서로 11곳을 폭발을 하고 한 곳만 이제 문화재 부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다시 GP를 남북이 모두 복원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북 간 GP는 절대로 이 파기하지 말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 GP는 굉장히 훌륭한 관광 자원이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요. 저는 소위 DMZ의 순찰로나 작전로를 트레킹 코스로 사용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된 이후에 동독과 서독의 적정 지역을 그린에스 반트로 조성을 합니다. 녹색 띠란 얘기거든요. 1393km에 이르는 그 거대한 굉장히 긴 길이를 그렇게 녹색 띠로 연결을 해가지고 군사적 순찰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군사적 시설 같은 경우는 역사적 또 자연 환경을 체험하는 학습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DMZ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GP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최전방 감시초소인 GP 같은 경우에는 DMZ 안에 섬처럼 되어 있지만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 자체가 관측을 용이하기 위해서 전망이 좋고 기가 막힌 위치에 있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레킹 코스의 산장이나 오두막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외국에서만 할 때 흔히 랏지라고 그러죠. 럿지라고 부르는데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나름대로 있거든요. GP 안에서. 그걸 좀 활용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저는 역사 공부를 하는데 현장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GP라는 게 지금 너무 남북 간에 대치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GP를 여러 번 차례 방문하면서 과연 이 GP가 미래에도 현재에도 과거처럼 활용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GP는 정전협정 이후의 유산이거든요. 과거 6.25 전쟁 이후에 그 당시 전쟁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감시 초소인데 현대 전환을 하는 데서 이게 어울리고 과연 합당하고 합리적인 시설이냐 하는 데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남북한 GP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상 숨은 얘기 국방 B급.